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 시장은 강심장이 아니면 정말 어지러워서 이 롤러코스터에 올라가다가 하차해버릴 것만 같다라고요.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게 여의도 클래스죠. 여러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라면 스윙 나고 계시죠. 처음에는 그래 지켜만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는 같이 합류를 하셨어야죠. 저희가 매일같이 하는데요. 자, 벌써 증시는 2,4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주가로 봤을 때 7일 연속의 코스피 상승, 그 가운데 6일 연속이 연고점 랠리입니다. 2,400을 넘어선 건 2년 2개월 만이네요. 개장 4분 만에 2,400을 넘어섰고요. 장중 한때 2,429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견인했고요. 그간 증시를 이끌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은 좀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자, 013336-8200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받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받아가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여의도 클래스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밤에 자려고 하면 고고고가 생각나는 그 고고고의 주인공 이서구 전문가님. 어제 나오시고 오늘 나오셔서 네. 연속성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진수 네. 전문가님 모두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시황과 종목도 주셔서 저희가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두 분의 출연자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 이서구 전문가님 시황 볼까요? 오늘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내일 모레가 옵션 마감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옵션 마감일 좀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자기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변동성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 오면은 내일 던지고 다시 사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단기에 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추세는 거스르지 못한다, 더 간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좀 장황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한번 차트 보시면서 화면을 계속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많이 차트 보시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 이격도라고 하죠. 이격도라고 해서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즉 과열 부분이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5년 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죠. 깜짝 놀랐잖아요. 자, 이게 끝이죠. 라고 하면서 보여드린 차트가 여기서 쭉쭉쭉쭉 더 올라갑니다. 물론 매일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굴곡도 있었는데요. 그 굴곡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다라는 쪽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내일 모레 옵션 만기일 전후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한번 잠깐 보시죠. 외국인이 130만 주 오늘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지금 15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금융투자가 160만 주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요. 금융투자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금융투자가 오늘 거래소에서 3,8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기금 1,300억 매도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기관은 다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관 합계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융투자가 3,800억인데, 그런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하죠. 오늘 금융투자가 선물 옵션 쪽 플러스 삼성전자 해가지고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라면 여기서 옵션 마감일 전에
이 삼성전자 오늘 산 거를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던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 가지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 화면 잠깐 보시죠. 좌측 상단이요. 콜옵션이 오랜만에 지금 외국인이 26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60억 원의 거래 동향이 나옵니다. 상당히 오랜만인데요. 요거를 또 요 부분으로 보시죠. 옵션 부분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번에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변동성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생각하실 수 있고, 만약에 변동성이 있다면 5일선 정도 선에까지는 한 번쯤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떨어진 대세. 에이, 그럼 벌어야 되나? 아닙니다. 없는 사람 살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장이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을 위한 오늘 증시는 옵션 만기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수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세는 상승인데 내일 모레 옵션 만기. 여기서 혹시 한 차례 굴곡 조정이 있더라도 그건 기회가 될 수 있는 불국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추세가 상승입니다. 여전히 상승해서 내일을 위한 오늘 증시는 옵션 만기일 준비. 자, 얘기를 한마디 들어봤습니다. 자, 백지수 전문가님은 어떻게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이제 이사구 대표님이랑 같이 나오면 항상 한 줄 평을 고고고. 고고고. 네. 원조를 들어야 역시 돼요. 원조가 오리지널. 달라. 네. 예, 따라하는 거하고 원조는 역시 어감부터가 다르다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도 이제 고고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어제 제가 오늘 읽은 기사 중에 보면 어제 인버스로 개인 투자들이 1,600억 이상의 매수를 했대요. 네. 아마 우리 여의도 클래스를 보시는 분들이 중에서는 이 1,600억에 포함되시는 분은 없겠지라고 좀 안심을 있으세요? 예. 여의도 클래스를 보는데도 저번에 질문에 이제 온 쪽에서 네. 하방으로 보서 인버스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한 2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인버스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클래스에 출연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꺾일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인버스 이쪽에는 관심을 갖지 말자라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인버스를 투자할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게 가고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올라가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거기서 꼭 나는 고점을 잡을 거야라고 해서 이 예측을 하면서 인버스를 지금 투자할 때다라고 해서 미리 좀 움직이지 마시라. 아까도 이제 이서구 대표님이 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히려 거기서 탄력을 받으면 더 갈 수 있어 버려요. 그러면 인버스는 사실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예측을 하고 잡긴 했는데 여기서 어디가 고점일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 더 가면 그냥 가만히 있을수록 손실이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버스는 사실 고점에서 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종목들도 보게 되면 주가 많이 올랐어요. 고점까지 쫙 올랐는데 거기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거기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지수에 녹여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함부로 고점을 예측하지 말자. 일단 지금은 이 시장의 상승을 좀 즐기고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특이사항들도 봤습니다. 그동안 매수한 개인들은 차익 실현, 외국인 기관의 매수였는데 기관 중에 금융투자 업종에서 대다수의 매수가 나온 것, 그거 이사구 전문가님의 해석 들었고요. 자, 이 외에 그럼 시황의 포인트들 또 어떤 것들 좀 잡아가면서 봐야 될까요? 이것이 클래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운드 1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같이 참여해 주시죠. 013-3366-8200번으로 그 문자 메시지를 그 지인에게 보내듯이 똑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는데 무료로 보내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1 매크로 클래스 오늘 주제를 공개합니다. 한국이 OECD 경제 성장률 1위. 굉장히 이 코로나19의 회복이 빠르게 이번에 지표가 나왔고요. 근데 앞서서 얘기한 개인은 인버스의 베팅. 자, 그러면 이서구 전문가님 오늘 이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부터 볼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백진수 대표한테 약간 넘기고 싶네요. 먼저요? 예, 경기 동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백진수 전문가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넘겨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한번 먼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사실 연구는 우리 이수호 대표님이 더 많이 하시면서. 예,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그 OECD 관련해가지고 그 2020 OECD 그 GDP 성장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6월 달에 한국에 대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잡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 얘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 국가들은 오히려 하향 조정한 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예상보다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엔 일단 코로나 방역에 관련돼서 너무 빨리 극복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다른 어느 국가보다 가장 빨리 제자리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0.8%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좋은 수치냐면 일단 OECD 37개국의 평균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7.5%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죠. 다른 국가들 평균치에 비해서. 네. 그리고 지금 그나마 2등이죠, 2등. 우리나라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양호할 것 같다라고 한 데가 터키로 나왔는데요. 터키가 마이너스 4.8%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2등과의 격차도 4%가 넘게 격차가 난다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주식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되게 많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는 더 빠지고 네. 그리고 미국장이 올라도 중국장이 빠지면 우리는 또 빠지고 미국장이 오르고 중국장이 올랐는데 유럽장이 빠지면 우리 또 빠진다. 그럼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냐 동네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보시면 미국장이 조정받아서 우리가 조정 출발해도 싹 들어올려 버려서 플러스로 마감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거의 탑급에 있다. 이거는 역사상 제가 주식을 시작한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물론 유동성 효과도 있겠지만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코로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에서 극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개인 투자자가 어제 하루 동안에 인버스 펀드에 자금이 1,676억이 유입됐다고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도 코덱스 200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자금이 2조가 넘게 들어왔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코스닥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4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4, 5, 6, 7월 달까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자금이 인버스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디에 샀든 간에 지금 손실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손실이 크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인버스를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죠. 사실 주식해갖고. 네. 부동산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멘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여의도 클래스에 나오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장에서 이유를 찾지 말고 일단 시장의 방향성에 우리는 순응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점에서 만약에 차익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꺾이게 되면 그동안의 유동성 효과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급락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냥 하락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네. 그러면 그 초입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버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무슨 이유 때문에 주가가 꺾인다. 무슨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다우존스 지수를 옛날 거로 한번 봐볼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어요. 월봉으로 보고 있는데 금융위기가 와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2009년도부터 다우존스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2009년도도 오르고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과연 2008년도 금융위기 온 다음에 미국이 2009년도부터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해서 주가가 2013년까지, 14년까지도 계속 올라갔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절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였냐면 거의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까지 처했었어요. 뱅크런 사태까지도 어느 정도 조짐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한 것처럼 국채 매입을 회사채 매입을 해줬고요. 연준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이제 벤 버넌키였는데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돈 뿌린다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만큼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양적 완화를 세차례를 했죠. 세차를 통해서 돈을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을 해줬어요. 행정부에서도 미국 행정부에서도 계속 적자를 계속 키워가면서도 계속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경기가 정말 안 좋았던 2014년까지 5년간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그 5년간은 경기가 좋아진 적이 없거든요, 미국이. 하지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유동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다시 오버랩이 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가장 느끼기 싫은 맞아요. 감정이잖아요. 다 같이 내릴 때 서로 위로하면서 내리면 몰라요. 지금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인버스를 해서 나만 막 크게 손해를 막 받고 있어. 정말 멘탈이 나가버리는 상황. 이거 정신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리는 상황이죠. 네, 이럴 때 여의도 클래스에서 저희 좀 수익 좀 잘 챙기시고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코스피 이제 떨어진다. 1,600억 원 어제만 싸들고 인버스 쓸어 모은 투자자들이 많네요. 또 주식가가 빠지면 2배의 돈 버는 곧버스에도 많이들 하시고 저희 2주 전쯤에 이제 네. 인버스 투자해야겠어요 하신 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도 궁금하네요. 아마 이승우 대표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맞아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조언을 들으셨을 거라. 당연히 들으셨을 겁니다. 네,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네. 메트로클래스 0.8% 마이너스 0.1.2%에서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요? 아니요, 중국이 있습니다. 근데 OECD가 아니죠. 이제 대국에서는 경제대국에서는 중국이 있는데 OECD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건데요. 근데 이제 앞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줬으니까 저는 이 수급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여태 동안 계속 매도를 했었죠. 그런데 7월부터 조금 변화를 보여서 매수 전환했습니다. 8월 달에 매수 전환할 거냐?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은요, 뭔가 펀더멘털을 보여줘야 들어옵니다. 아니면 완전 최악이든가. 그런데 걔네들,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그분들께서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1,400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과거에.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보니까 이제 펀더멘털, 즉 경기 동향이 한국이 제일 좋아지고 있네? 그러면은 뭐를 사야 돼요? 선물을 사든가 삼성전자를 사겠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경제 성장률 더군다나 마이너스지만 0.8% 상향. 이 자체가 외국인의 자금 유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는 거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은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죠. 개인들이 인버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데 레버리지도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다 스마트 머니기는 한데요. 네.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쪽이 훨씬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은 분명히 느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요. 고객 예탁금입니다. 우와, 51조. 이것도 많이 들어본 돈인가요? 뭐 50조 조금 넘었는데요. 이게 어제 현재입니다. 이제 하루 전 집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51조. 갑자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46조에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또 51조. 이 기간 동안에 개인이 주식을 다 팔아서 그 돈이 현금화가 돼서 이 돈이 됐느냐? 아니죠. 계속 샀습니다. 개인들이. 그런데도 늘어요. 이런 걸 보면은요, 부동성 자금이라든가 부동 자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유동성 장세의 연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러한 추세를 꺾는 흐름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이군요. 7월 말쯤에 박스권 벗어날 때 8월달 어디까지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아마 2,500포인트까지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마음속에 3,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생해요. 네.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예. 8월에 어떻게까지 그럴 올라가나요? 리가. 근데 2,300, 2,400 얘기할 때만 해도 설마 했거든요. 예, 2,430포인트 오늘 찍었으니까 3%밖에 안 남았어요. 2.5%. 그런 거 놓고 보면은요. 일단은 고점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자금 유입, 그러면은 유동성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유입 가능성, 이렇게 보면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연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 이 양봉이 몇 개입니까? 이게 6개죠. 그런 과열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조정은 한 번쯤은 옵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옵션 만기일 포지션 잠깐만 볼게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포지션이 개인의 포지션입니다. 개인의 포지션. 개인은 지금 완전히 멀든가 그래야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거든요. 지수. 조금 떨어져야 마이너스 구간인 겁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개인입니다. 개인의 반대쪽으로 항상 움직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오히려 조정은 내일 모레 한번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넌 떨어지는 거느냐? 앞서 말씀드린 건 그건 아니라 그랬죠.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그런데 그건 기회의 조정. 일단 방향성 시장에 순응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백지수 전문가께서 인버스는 언제 내려가는 거 신호 보고 그 초입 구간에서 꼭꼭지 사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 시황은 여기까지 한마디로 화면을 정리하고 저희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꼭 붙잡고 가세요. 처음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했을 땐 시황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반대의 방향도 분명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다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 조금 더 응원과 저희 전문가들에게 힘을 정말 잘했다고 수익 감사드린다 축하한다라는 말을 더 나누고 싶은 이번 주입니다. 자, 0133366820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열려 있고요. 자, 이제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제 섹터로 이제 모을 때입니다. 저희가 뭐 지금까지 2차 전지, 전기차 많은 그 종목을 드렸다면 자, 오늘은 어떤 것을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라운드 2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네, 어제는 SK텔레콤, 또 오늘은 한국전력, 자, 이래서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야, 유틸리티, 이제 유틸리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자, 이 주제를 이성우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네. 의미가 있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될 만한 충분한 시기가 됐고요. 내일 당장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각 업종별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 종목이 쉴 동안 못 올라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키 맞추기 순환만 계속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외됐었던 것이 바로 이 유틸리티 관련주입니다. 여기에는 가스죠. 가스, 그리고 담배,
통신, 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다가 최근 며칠 동안에 꿈틀대고 수급도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 봐라. 외국인 기관,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부담이 있다면 이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구나. 그 안에는 역시 지금 주가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도 꽤 좋다. 뭐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요, 3.5% 이상입니다. 많은 것은 5%까지 대형주 단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장기도 아니죠, 중기적으로 연말까지 투자를 해서 많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배당 받지 뭐 이렇게 저금리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예상보다 실적이 좋네. 이런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주 같은 경우 어제는 많이 올라왔었는데 마무리가 됐었죠. 실적 발표가요. 2분기도 좋은데 이 흐름이 3분기까지 연결되는 흐름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잠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차트 한번 보시면요. 흐름만 잠깐 보시죠. KT엔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혀졌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동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담배 만드는 회사죠. 담배인상공사 옛날.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전 고점에 갖다 놓는 흐름, 그리고 어제 급등했었던 SK텔레콤 보면은요, 전 고점을 넘어서는 SK텔레콤입니다.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어요. 그런 흐름. 그리고 KT 보죠. KT 같은 경우에는 1,100원, 1,200원 정도 배당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24,700원이에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예요? 5%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간다면 배당 수익률 플러스 이 시세 차이까지 그런 배당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올라간 이 한국전력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지금 뭐 안 움직였죠? 한 달 반 동안 아예 안 움직이다가 이제 시작 처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동반한 거 보면은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죠. 키 맞추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는 매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연말까지 보면은 여기서 추가 상승하면 좋고 추가 상승 안 하더라도 배당 매력으로 금리에 너댓 배를 받는다. 배당 매력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도 관심 기울여도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국전력 민 박사님 종목이에요. 네.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처음에 한국전력 정말 놀라신 분들 많으셨는데 정말 신기해요.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너무 신기해요. 이게 작은 종목도 아닌데. 자, 근데 이렇게 며칠 동안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건 경기 방어의 역할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죠 먼저. 네. 근데 이제 경기 방어라는 거는 지수가 약할 때 지수 민감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회사들은 주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주가 빠지니까. 그때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경기 방어인데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들 보게 되면 그동안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다라는 거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성우 대표님이 얘기했다시피 배당 수익률 매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만큼 배당률은 떨어지니까, 시가 배당률이. 근데 이제 바닥권에 있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태에서 시가 배당률이 높은 상황에서 호재성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기 방어주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 눈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많은 경기 방어주들 중에서도.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전력은 호재성 내용이 또 거기에 나왔어요. 호재성 내용이 거기에 알파가 붙으면 아무래도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레이시아에서 가스복합 발전 사업 수주를 받았는데요. 이게 말레이시아 그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전력 회사에 21년간 전기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거기에다가 전력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말레이시아에 전량 공급을 하는 계약 조건인데 21년간. 금액으로 따지면 3조 5천억 정도의 수주 규모거든요. 물론 이제 21년으로 따지니까 이거를 쪼개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한국전력은 주가가 바닥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배당 시즌 6개월 남았기 때문에 네. 4개월 남았죠. 배당 시즌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슬슬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점. 거기에다 호재성 내용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전력은 제가 만약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면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첨언을 하나 하면은요. 키 맞추기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이미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다. 바로 첫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주식의 키 맞추기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란 무엇이냐면은요.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그냥 그 이익 내.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다른 애들 대비해서는 얘가 배당 그대로 나오고 이익도 그만큼 내가 돼야 되는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넘어갔단 말이죠. 3분기 실적도 5G 관련해가지고 팽창되면서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오히려 증익이 되고 수익력이 더 좋아진다면 그게 뭐죠? 성장주예요. 그렇죠. 이 배당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수익력이 더 좋아진다라면 이것도 이 종목들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격이 충분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편식의 상황도 있었고 사실 오른 것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새로운 거 없나요? 그래서 오늘 유틸리티, 뭐 배당의 매력, 근데 실적도 괜찮네? 그럼 오늘 또 새로운 라운드 3의 종목이 이와 또 연관이 있는 건가요, 두 분? 예, 저는 일부러 이 관련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백진수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완벽한 경기 방어주는 아닌데 예. 그 통신과 아까 관련해 가지고 5G 관련주들 중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 네. 근데 네. 여기서 유틸리티주를 경기 방어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경기 방어주라고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인 거는 예, 한번 꼭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뜻으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자, 오늘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또 어제는 또 KT 이런 상승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한마디씩 듣고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사구 전문가님. 예, 뭐 전체적인 종목들인데요. 전체 종목에 대해서 빗대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도 드디어 무거운 이 종목도 움직입니다.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종목 왜 안 올라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는 오는 순환 매장이고 유동성 장세입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하면요. 지금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한전은 배당을 안 준다. 적자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줄 돈이 없다. 방송하라면 잘 알아보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전 실적표를 한번 펴보십시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한전은 수익이 나면 배당을 주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을 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백진수 전문가님은 어떤 한마디 주시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네네. 경기 방어주보다 아직은 이제 경기 민감주 쪽에 좀 더 베팅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뜨거운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뜨거운 그 이제 편식이 있는 건데 아직까지 조금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네요. 그럼 오늘 또 종목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을지 라운드 2 정리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울렁증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차하셔야 됩니다. 롤러코스터에서 강신자만 탑승하세요. 나는 또 우스갯소리도 있고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여의도 클래스의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에 포트폴리오 수익들 보셨는데 너무 내 거와 비교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또 좋은 수익들 나면 저에게 또 통보도 해주시고요. 하면 좋겠습니다. 이사구 전문가님은 SK 이노베이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번 한 주 동안 또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진다이아는 또 치고 1위로 올라왔고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일진다이아 볼까요? 예, 그러시죠. 예, 일진다이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제 갑자기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서 한번 올라왔는데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것이 조정을 주는데 옆으로 기는 조정을 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놨다라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잠깐 보시죠. 저희가 편입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었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근 20일 정도 옆으로 쉬었다가 21선에서 갑자기 쭉 올려붙이면서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음봉에서 터지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 양봉 옆에 세워놓은 십자 도지 그런데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제가 목표가로 삼은 것이 지금 75,000원이죠. 네. 예, 75,000원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판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다이아 함께 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SK 이노베이션도 감사드립니다. 좀 종목들 볼게요. 그리고 테스, 현대제철, 아이소프트, 현대모비스, NH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있다가 SK 이노베이션이 확 치고 올라왔어요. 네. 순위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코는 뭐 여의도 클래스의 대표 미스코리아 진 종목이고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종목들 수익 나고 있는데 조금 아래에 있는 순위이지만 오늘 한 6% 오른 태원건설을 네.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태양건설 이제 최근에 가지고 온 종목인데 네. 그때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기분 좋게 네. 스타트가 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양건설이 이제 그 중요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7,000원 내외였거든요. 여기 칸을 쳤죠. 여기서 항상 막히는 부분, 막히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여기서 이제 방송 가지고 나온 게 이날이었는데요. 그 다음 날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해서 지금 2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태양건설이 이제 분할 상장이 다가오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액이 4조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나오는 회사인데 아직 시가총액이 1조 3천억밖에 안 된다. 근데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합이 1조 3천억밖에 안 되겠냐. 각자 1조 이상은 갈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 2조 가까이는 이 두 개를 합쳤을 때는 2조 가까이 시총이 나올 것이다. 네. 뭐 그것도 이제 저평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태연건설이 순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미코랑 LS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 등이 7월에 매수한 게 너무나 한 달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게 불과 4일 된 종목이네요. 네. 8월 7일에 매수한 태연건설 목표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리시겠어요? 네, 목표가는 이제 좀 더 상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000원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태연건설 25,000원 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종목 보겠습니다. 아직 수익 같이 하지 못하신 분들 기회 꼭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서구 전문가님 어떤 종목으로 좀 말씀을 주실까요? 저도 한 종목 더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이요? 같이 태연건설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날 같이 얘기한 종목이 현대건설기계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다음 날부터 쭉 올라와서 차트만 잠깐 보시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네. 꼭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같은 날 했는데 그 다음 날 현대건설기계입니다. 같은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뉴스를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가능성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시초가가 좀 불리했죠. 그렇지만 쭉쭉 올라가서 나름 뭐 수익은 괜찮은데 이것을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을 한번 보면은요.
자, 11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나빠서 변화가 된 게 있어서 아닙니다. 경기 시황이 안 좋아서거든요. 이제 시작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충분히 이제 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오늘 주제에서 꼭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신주에서 LG U+에 대해서 오늘은 선택을 하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LG U+ 통신주가 가면 가장 가볍게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KT라든가 SK텔레콤에 비해서 월등히 탄력적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실적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3분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5G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점점 신모델이 나오면서 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증이익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여기에서 목표가가 플러스 80%까지 제시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8, 90%.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뭐 LG U+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LG U+ 같은 경우 지금 유무선 사업 같이 하고 있죠. 뭐 영화 보는 뭐 그 사이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그 사이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무선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데요. 모두 긍정적으로 증익 가능한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이 통신주 같은 경우 경기 방어주라고 아까 이제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요. 네. 과거 IMF 시절 끝날 때는요. 최고의 주식이 KT, SK텔레콤이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그때는 성장주가 통신주였습니다. 예, 그 이후 변화돼서 이제 이것이 경기 방어주처럼 되고 있는데요. 성장주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은요. 상단, 하단, 채널을 긋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채널을 긋고 하단을 못 미쳐서 쌍바닥.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이 하단은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예, 너 내기 할래? 한다면 내게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락 추세대를 이제 벗어났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 차트, 즉 기술적 분석에서도 미인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입니다. 네. 1차.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2만 원 가까이까지 제시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목표가 지금 현재가 대비 80%, 90%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하는 기관이 있는데 1차 목표가 15,000원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하단 그러면 아주 짧습니다. 11,2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11,200원. 경기 방어주로서의 LG U+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어긋나는 것이고 오히려 LG U+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미인주로서의 LG U+ 목표가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응원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진수 전문가님의 종목도 볼 텐데요. 네. 어제 여의도 콜라스 끝나고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너무나 도움됐다고 너무나 좋은 얘기들 난리 났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9시에는 이성우 전문가님께서 할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백진수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 5G와 관련된 종목인데 5G 장비주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장비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소재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아렌투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소재가 뭐냐면 이 ITCC 세라믹 특수 소재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ITCC라는 이 소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미국의 듀퐁 그리고 한국의 이 아렌투 테크놀로지 이 세 개의 회사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제 기술 장벽이 높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핫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G 관련해 가지고 5G가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이제 5G는 28GHz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이제 6G가 되겠죠. 6G에서는 100GHz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주파를 사용한다는 건데 이 고주파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발열이에요. 열이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쓰던 PCB 기판으로는 이 열을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ITCC로 만든 PCB를 사용을 하는 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장비를 만들 때 이 ITCC를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웨이 아시죠, 여러분? 네. 화웨이가 최근에 이제 5G 통신 장비 쪽에서는 일단 세계 1등으로 먼저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미국이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그리고 동맹국들한테도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그럼 결국에는 영국도 안 쓰겠다고 얘기했죠. 예, 그렇게 되면서 화웨이도 기존에 자기들이 받던 장비나 소재들 중에서 미국 회사한테서 받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ITC 소재는 화웨이에서 듀퐁에서 받고 있다가 이제 듀퐁에서 수주를 끊어버리고 아렌투 테크놀로지 쪽으로 수주를 주고 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시작점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아렌투 테크놀로지는 원래 이제 삼성 쪽에 ITCC를 납품을 하는데 화웨이도 신규 매출원이 발생이 됐다.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화웨이도 살려줄 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도 할 겸 그렇게 해서 5G 투자를 전부 이제 중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예. 그 때문에 화웨이 장비가 이제 중국 내에서 상당히 많이 팔릴 수 있는 또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목표 어느 정도로 두고요? 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네네. 이 아렌투 테크놀로지의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 조정의 구간을 보게 되면 요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요 박스권 부분에 이제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할 경우 그게 이제 2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21,000원 돌파할 경우에 이제 전고점 전고점인 25,000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고가죠. 2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최소 상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탈가는 19,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입니다. 백지수 전문가의 새로운 따끈따끈한 종목이었고요. 8월을 이끌어갈 종목입니다. 백지수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 쏙 편입.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신고가 목표가 25,000원에 손절가 19,000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렌투 테크놀로지와 LGU 플러스 이렇게 두 종목 들었습니다. 이서구 전문가님, 오늘 이서구 전문가님의 날입니다. 오늘 1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기 때문에 9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네. 준비하셨잖아요. 네. 어떤 시청자분들 만나실 거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도주에서도 주도주, 그 주도주를 오늘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일 수도 있는 종목이겠지만은요. 저는 딱 한 종목,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변 종목에 대해서 복귀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야유대 클래스.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종목이죠. 일진다이아 수익률 50% 돌파 제2의 일진다이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방법 무료 공개 방송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라고 치시면 되는데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의도 클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이서구 전문가님의 그 사진이 딱 나올 거예요. 그걸 깜빡깜빡 하시는 거 누르시면 바로 무료 공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관전평 오늘도 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몇 번의 당첨자가 오늘 7040님이에요. 네, 저희가 또 화면으로 나갈 것이고요. 자, 이서구 전문가님과 백지수 전문가님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짧게 감사드립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